저 산은 내게 오지 마라 오지 마라 하고 발 아래 젖은 계곡 첩첩산중 수려한 산세, 웅장한 경치로 보는 이를 압도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명산 설악산. 설악산 최고봉인 대청봉까지 이어지는 해발 920m의 한계령. 시와 노래로 불려지며 전 국민에게 사랑받는 이 특별한 길은 설악산을 찾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 젖줄과도 같은 소중한 도로입니다. 2006년 여름, 물폭탄을 방불케 하는 전무후무한 폭우로 하루아침에 만신창이가 된 한계령. 예, 이곳은 마을 입구인데요. 마을 입구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사실상 완전히 파손된 상태라 전혀 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2006년 7월 15일, 시간당 최대 강수량 122mm를 기록하며 쏟아져 내린 가공할 집중호우는 거대한 산사태를 동반하며 계곡과 도로를 덮쳤고 한계령 골짜기에서만 무려 9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아름다운 산자락은 수마에 핥혀 상처투성이가 돼버렸고 계곡과 도로에는 집채만한 바위들이 흉물스럽게 나뒹굴었습니다. 계곡에서 쏟아져 내린 뿌리채 뽑힌 나무들, 암귀와 토사로 배수관은 꼭꼭 막혀버렸고 교량은 떠내려온 부유물로 댐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수압을 견디지 못한 도로와 구조물들은 형체를 구분 못할 정도로 파괴되어 급류에 휩쓸려 갔으며 도로에 덮인 아스팔트는 마치 과자 조각처럼 맥없이 부스러졌습니다. 총 9.9km에 달하는 도로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9.5km의 비탈면이 붕괴되었으며 다행히 유실을 면한 도로 중 6.6km는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기에 모든 교량이 불능화되거나 잘려나가는 끔찍한 참사를 불러왔습니다. 끊기고 무너져 내린 처참한 몰골로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던 한계령길. 한계령길은 지난 1971년 1차선 도로인 군용도로로 제대로 된 설계 도면도 없이 개통됐습니다. 이후 1981년 2차선 도로로 포장된 후 국도로 승격은 되었지만 충분한 도로 여건을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계령의 가치와 의미는 매우 큽니다. 우선 산업도로로서 영동과 영서를 잇는 축이자 국가 기반 도로의 역할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 도로 중 최고의 관광도로, 경관도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인제의 빙어축제, 황태축제를 비롯해서 양양의 송이축제, 연어축제, 오생약수축제까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의 중심이 되는 도로이기도 합니다. 이 소중한 길이 하늘이 원망스럽기만 했던 그날의 폭우로 폐허가 되어버렸지만 도로를 되살리기 위한 복구의 땀방울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국도 44호선 32.8km 구간에 걸친 341 대장정의 수해복구 공사. 이 공사는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부터 양양군 서면 논하리에 이르는 길이 32.8km, 폭 10m의 왕복 2차선 도로의 복구 공사로 총 1,161억 원이 투입,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이 채택되었습니다. 발주처인 원주지방국도관리청은 향후 어떠한 재해에도 견딜 수 있는 도로시설물 설치,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주변 경관을 고려한 친환경 건설, 도로 이용객의 편의 제공이라는 세 가지 전략 아래 일사불란하게 복구 사업을 추진했으며 어느 수해복구 현장보다 어려운 과제들이 많았고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경관도로이자 피해의 참사가 온 국민의 뇌리 속 깊이 남아 있었기에 그만큼 관련 기관과 언론 등 세간의 이목도 집중되었습니다. 사업 출발 단계부터 가능한 한 빠른 착공과 연내 완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이 경주되었는데 공사 전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한 관계기관 간 협의가 신속히 진행되었고 공사 계약 전에 현장 사무실을 미리 가설하였으며 조달청과 사전 협의로 공사 발주 기간도 1개월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유압버스터를 활용하여 구조물 철거 시간을 줄였고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 교량 슬래브와 암거에는 제품화된 자재를 사용하였습니다. (340일간의) 복구 공사로 약 10km에 달하는 유실도로 76개소가 복원됐고 산사태와 집중호우로 붕괴되었거나 불안정해진 비탈면에 대한 대대적인 보강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교량이 파괴된 곳, 폭우로 새롭게 계곡이 형성되면서 도로가 유실된 구간, 그리고 기존 수로암고의 통수단면이 부족해 피해가 발생한 곳에는 라멘교, 걷어교 등 구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식의 교량을 시공. 한계령에는 수해 당시 10개에 불과하던 교량이 총 35개소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우기에 대비하기 위해 일찌감치 서둘러 온 배수 공사로 배수 기능이 크게 강화되었고 배수 시설물도 유송 잔물이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배수 단면이 큰 박스 구조물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사방댐을 설치하여 계곡 상류에서 쏟아져 내리는 토석과 유송 잔물들이 도로와 교량에 피해를 입히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한계령 수해복구 공사는 단순한 도로 기능의 회복만이 아닌 수많은 난제를 안고 있었는데 도로 주변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천여 명 지역 주민의 이해와 도로 이용객의 안전한 통행을 충족시켜야 하는 과제가 그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전 구간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어야 했고 공사 전용 임시 가도 설치가 어려운 험준한 지형적 여건은 일시적 차로 통제를 불가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이용객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전개하였습니다. 횡단 구조물 설치 공사 때는 복공판을 이용해 교통 차단을 최소화했고 위험 구간마다 신호수를 배치해 차량을 유도했으며 야간에도 로봇 신호수를 활용했습니다. 현장 순찰 전용 페트롤카를 배치, 24시간 순찰 체제를 갖추고 낙석 발생 응급 조치와
고장 차량 긴급 군환 활동도 펼쳤습니다. 또한 건설 참여진 모두가 발벗고 나서서 공사 안내와 협조문을 제작, 배부하는 등 대민 홍보 활동도 적극 펼쳤습니다. 한계령길은 사람과 동식물이 더불어 함께하는 천혜의 자연 속에 위치한 아름다운 도로입니다. 멸종위기의 사냥, 무산 쇠족제비와 양서류, 파충류 21종이 서식하고 있고 꿩, 맷비둘기, 쇠딱따구리, 오색딱따구리, 오목눈이 등 다양한 조류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해복구 공사 전 구간은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과 자연공원법에 의한 설악산 국립공원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절토 사면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불가피하게 조성된 사면에는 재래종과 현지 초종에 의한 친환경 녹화공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수층부와 하천부의 성토 사면에도 콘크리트 구조물 사용을 최소화하고 자연석 옹벽, 주철 옹벽, 강제틀 옹벽 등 자연 친화적인 재료와 공법으로 시공하였습니다. 도로 주변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로드킬 방지를 위해서 동물 유인책과 도약 방지 파이프를 설치했고 지하화된 동물 이동 통로를 곳곳에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배수로 측구에 소동물의 탈출을 돕는 완만한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 야생동물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갈색 가드레일 등 각종 구조물도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색상으로 도색하였고 설악의 깊은 골짜기의 자태를 뽐내는 세 개의 아름다운 아치형 교량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입니다. 도로 이용객의 편의와 휴식을 위한 쉼터도 곳곳에 설치되었는데 특히 흘림골에는 재해공원을 조성하여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과 재난 예방, 재난 극복의 산교육 공간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길이 위실됐을 때는 정말 우리들이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그런 아주 숨가쁜 순간이었거든요. 생각했었는데 언제나 이렇게 복구될까. 적어도 뭐 한 3, 4년은 걸리지 않을까. 대한민국의 그 시공 능력이랄까, 대한민국의 그 건설, 그 토목사업 이런 부분 기술 참 대단하다는 걸. 구비구비 천길 낭떠러지 깎아지른 절벽을 휘감고 도는 한계령 도로. 전체 도로의 40% 이상이 표고 400에서 920m인 첩첩산 중에서 안전, 환경, 시간과 맞서 싸우기 위해 연인원 14만 명, 4만 대의 장비가 추석 명절 단 하루를 제외하고 비바람, 눈보라 속에서 불철주야 계속된 한계령 수해복구. 여기에 복구 도중 이어지는 제2, 제3의 추가 호우 피해 등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2007년 12월 한계령길을 단순 치유, 단순 복구를 넘어 대한민국 에코로드, 명품 도로의 대명사로 설악의 품에 되돌려 놓았습니다.
한계령을 지나며 이 산을 누가 한계령이라 했는가? 아름다움도 한계에 이르면 아픔을 잉태하는가? 태풍과 집중호우로 유실되었던 한많은 영령들이여, 잃어버린 생명과 아름다움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 굵은 땀방울을 뿌렸던 수많은 이름들이여, 그대들의 슬픔과 노고를 이 산은 기억하리니